안녕하세요. 한현숙. 김선아입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문학기행. 구비논 소년 올리버의 성장 분특이라는 제목으로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선생님, 찰스 디킨스잖아요. 네.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극작가는? 또 셰익스피어 다음, 찰스 디킨스가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유명하다는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찰스 디킨스는 아직까지도 그의 작품이 영화, 연극, 뮤지컬로 공연되고 있잖아요. 영국 대중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특히 오늘 다룰 올리버 트위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죠. 그렇죠. 화면에 광고 포스터 보이시죠? 이 작품은 1948년에는 영화로, 68년에는 뮤지컬 영화로, 이후 계속해서 1990년대도, 2000년대도 영화, TV나 뭐 드라마, 그리고 2023년 올해에도 브로드웨이에서는 뮤지컬로 관객과 만나고 있네요. 그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다양하게 해석되는 고전의 힘이죠. 네. 나도 여러 가지 버전을 봤는데, 나름대로 다들 재밌었지만, 개인적으로는 1968년 뮤지컬 영화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네. 난 1948년 영화요. 전체적으로 어둡기는 해도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올리버라는 한 고아 소년의 성장 소설에 지나지 않는 이 작품을 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인기를 누리고 있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네. 우선 일단 정말 재밌잖아요. 그리고 착한 마음을 지닌 고아 소년이 온갖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행복해진다라는 결말도 읽는 사람들 되게 좋은 마음이 들게 하고요. 착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뚜렷한 도덕적 교훈을 주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사실 이 작품이 처음 발표될 때는 잡지의 연재 방식으로 실렸는데 오늘날 연속극처럼 엄청 아슬아슬한 대목에서 끝나곤 했기 때문에 독자들은 다음 이야기를 아주 목 빠지게 기다리곤 했답니다. 재미로 애가 탔던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이 선의 승리 혹은 권선징악 같은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 호소력을 지녔다는 점에도 적극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 작품의 보편적 호소력을 넘어서 그에 못지않게 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올리버 트위스트는 1838년 작품으로 구체적으로 1830년대 영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설의 배경이 영국 산업혁명 시기라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럼 그 구체적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올리버는 굶주림과 비참함으로 더 이상 내몰릴 데가 없는 막다른 상태였다.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죽그릇과 숟가락을 들고 주방장 앞으로 나아갔다. 주방장님, 제발 조금만 더 주세요. 주방장은 뚱뚱하고 혈색 좋은 사내였다. 그의 얼굴이 이내 극도로 창백해졌다. 그는 경악하여 넋을 잃은 채 이 꼬마 반란자를 몇 초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뭐라고? 마침내 주방장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방장님, 올리버는 대답했다. 제발 조금만 더 주세요. 주방장은 올리버의 머리를 겨냥해 국자로 한 대 내려치고 두 팔을 올리버를 꼭 붙잡은 채 교구 하급 관리를 불러오라고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굶주림에 지친 올리버가 죽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다가 구비던 이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장면입니다. 네. 이 작품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기도 하죠. 아주 비참한 장면을 과장되고 코믹하게 그려서 더 가슴 아프게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난 뮤지컬 영화로 봤을 때 아이들이
죽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음. 합창으로 외치던 그 장면이 너무 강렬했어요. 아직도 귀에 쟁쟁 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올리버를 비롯한 구비넌 아이들은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자고 있는 아이를 자기도 모르게 잡아먹을까봐 무서울 정도였다고 하죠. 그저 죽을 조금만 더 주세요 라고 했을 뿐인데. 뭐라고? 이 교수형의 차알론 같으니라고. 라는 호된 비난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독방에 감금해버리죠. 그렇죠. 죽 좀 더 달라는 말에 구비넌 이사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도대체 구비넌이 어떤 곳이길래 아이들은 이처럼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을까요? 여기 화면에 건물을 좀 봐주세요. 영국의 구비넌입니다. 길에서 쓰러진 올리버의 엄마가 이곳에서 올리버를 낳고 죽는 바람에 올리버는 구비넌 고아가 돼버리죠. 선생님, 영국의 구비넌은 어떤 곳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구비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숙식을 제공했답니다. 지금으로 보면 사회복지제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국에서는 이미 엘리자베스 여왕 때부터 구비넌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1834년에 이 구빈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교구에서 관리를 했는데 1834년부터는 국가가 관리를 시작한 거죠. 이 시설은 사람들에게 노동할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먹는 것과 자는 곳이 말할 수 없이 열악했답니다. 네. 구빈원에서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식사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버가 일을 그렇게 하고도 늘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죽 사건 이후 올리버는 구빈원의 문자로 낙인 찍혀버려요. 구빈원 이사들은 어떻게든 올리버를 치워버리려고 도제가 필요한 누구든 올리버를 데려가도 좋다고 문 앞에 광고문을 뱀장만하게 붙입니다. 마침 나이도 만 9살이 되었으니 이참에 장의사 소베리 도제로 보내버리게 되죠. 선생님, 당시 도제 제도란 어떤 식으로 시행되던 제도인가요? 도제란 기술을 배우는 단계에서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 기술자 밑에서 최소 2, 3년은 버텨야 해요. 구빈원의 아이들도 만 9살이 되면 도제로 갔잖아요. 네. 네. 당시에 심지어 아동 노동법이 있었답니다. 1833년 법에 따르면 만 9세 이하 아동은 고용할 수 없었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하루 12시간까지만 노동해야 했어요. 문제는 이 법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9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요? 아동노동법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선생님 더 깜짝 놀랄 얘기 하나 해볼까요?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4살짜리 아이도 탄광에 들어갔어요.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우리 질문 하나, 공통의 질문 하나. 이 시기 영국 노동자 중에서 약 3분의 1이 아동이었는데요. 왜 아동을 이렇게 많이 고용했을까요? 알 것 같아요. 아동은 싼 값에 고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막 든 생각인데요. 고분고분했기 때문 아닐까요? 둘 다 맞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배운 모든 것을 한번 막 끄집어내 봅시다. 영국은 176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어요.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증기기관은 제임스 와트가 최초로 발명한 것은 아니에요. 토마스 뉴커먼의 증기기관이 이미 존재했고 그 증기기관을 개량해서 사업적으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와트의 증기기관이죠. 네. 증기기관이 광산과 공장의 기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825년부터는 드디어
기차에도 네,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 공장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일자리가 당연히 늘어났겠고, 음. 당연히 여성과 아이들이 공장에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제한이나 규제가 없어서 어린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장시간 노동해야 했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아동들이 착취를 당하는군요. 그렇죠. 올리버 또한 장의사 집에서 일하면서 온갖 학대를 받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만도 못한 음식을 먹는 건 고사하고 비어있는 관들 옆에서 잠을 자요. 세상에, 세상에. 올리버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건 정말 완전 아동학대네요. 그래서 결국 올리버가 런던으로 도망을 치는 거죠. 그쵸? 네. 네, 런던으로 도망치죠. 선생님, 근데 올리버가 장의사 집을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너무 고난이의 질문인데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도 열심히 생각해보면 같이 일하는 다른 아이와 싸웠다? 맞아요. 그 싸운 아이가 노아라는 아이 맞는데, 네. 그 노아가 올리버를 건드려요. 올리버를 낳다가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모욕하는 바람에 싸움이 벌어졌고, 그리고는 아무런 사과도 안 해요. 거기다 모든 잘못이 올리버에게 있다며 주인 아저씨마저 일방적으로 올리버를 매질을 해요. 참네. 올리버가 진짜 억울했겠어요. 올리버는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이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참지 않고 런던으로 떠나기로 한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구빈원을 나와서 첫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올리버가 일종의 한 단계 성장을 이룬 것이기도 하네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자신의 자존감을 올리버 스스로 지키는 쪽을 선택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이제 올리버는 런던에 도착하는데요. 런던까지 70마일, 약 112km를 일주일이나 걸어서 완전 거지꼴이 되어서 도착해요. 세상에, 세상에. 이제 겨우 10대 초반의 아이잖아요. 네. 그 아이가 서울에서 청주까지 걸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올리버가 도착한 템즈강의 북동쪽,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인데요. 그 첫 발을 디딘 올리버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런던은 그간 올리버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모습하고 너무나 달랐거든요. 일단 정말 더럽고 거리는 아주 좁고 진흙투성이었으며 공기는 악취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갈 곳이 없었던 올리버는 거리에서 소매치기 아이를 만나게 되고요. 악당 페이긴의 소굴로 유인됩니다. 기억나요. 네. 이 올리버 트위스트 최고의 빌런, 네. 페이긴 말하는 거죠? 네네. 올리버를 거리의 범죄자로 만들려고 무진장했었던 바로 그 악당. 네, 맞아요. 네. 나중에 결국 교수대에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올리버가 그곳에 이미 있던 아이들과 함께 소매치기 훈련을 받았다는 거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올리버는 착한 아이였다. 근데 올리버가 그 훈련을 받아들여요? 올리버가 처음부터 그 일이 나쁜 일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냥 그저 생계를 위한 일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서점 앞에서 브라운 노우시라는 어떤 노신사의 주머니를 털던 걸 망을 보던 첫날 올리버는 자신이 하려던 일에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 겁에 질려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히게 되죠. 구빈한 아이들의 삶도 비참했는데 런던 거리 아이들의 삶 또한 나을 것이 전혀 없어 보여요. 선생님, 당시 영국의 대부분의 아이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공장과 광산 등에서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상류층 아이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아이고. 네. 여러분이 지금 보는 사진이 바로 1830년대 영국이에요. 왼쪽 사진은 방적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이죠. 영국 산업혁명의 주인공인 산업이 바로 면직 산업이거든요. 이 공장에서 생산한 면직물을 수출을 한 덕분에 1830년대가 되면
유럽이 아시아를 제치고 음. 수출 우위를 점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이 공장뿐 아니라 탄광, 불뚝 청소부로도 일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탄광의 낮은 갱도나 좁은 굴뚝에 들어가기에는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적격이었죠. 예. 네. 두 직업 모두 4살이면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고. 올리버도 그 장의사 집에 집에 가기 가기 전에, 네. 맞아요. 네, 굴뚝 청소부가 될 예. 뻔하기도 했잖아요. 예. 굴뚝 청소부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화상을 입거나 질식사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답니다. 합니다. 거리의 고아들이 어릴 때부터 소매치기나 빈집털이 등을 하다가 결국 범죄자가 되고 교수형에 처해지는 일 또한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죠. 네, 네. 올리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고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브라운 로우 씨를 비롯해 여러 착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올리버는 범죄의 소굴에서 빠져나와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음.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네? 올리버가 운이 너무 좋았던 걸까요? 물론 주변에 도와줄 좋은 사람이 많았다는 점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올리버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올리버가 다시 페이긴 일당에게 납치되었을 때 책과 돈을 그분께 돌려보내주세요. 저를 평생 여기 잡아두셔도 좋으니 제발 그것들만 돌려보내주세요. 그분은 내가 그것을 갖고 도망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라고 애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믿고 음. 친절을 베풀어준 브라운 로우 씨한테 나쁜 아이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그쵸. 네, 그죠. 장의사 집에서 도망친 것도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악과 선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 우리 주인공 올리버는 예. 네, 선한 쪽을 선택하는 그쵸. 단호함을 보여주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그런데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맞아요, 예. 맞아요. 당시 상황과 다른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가난한 아이들은 훔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훔칠 수밖에 없는지도 몰라요. 페이긴 소굴에 있는 꾀돌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손수건과 손목시계를 안 가져가면 누군가 다른 놈이 가져갈 거야. 그래서 그걸 잃어버린 놈은 여전히 똑같은 손해를 보는 거고 너도 손해라 이거야. 아무도 땡전 한 푼 이익을 못 보고 그걸 가져간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거지. 그러니 너도 그 다른 놈과 마찬가지로 그걸 가져갈 똑같은 권리가 있다. 이 와. 말씀이야. 와, 진짜 설득력 있는데요? 왜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러면서 도둑질하는 자기를 이제 정당화하게 되죠. 맞아요. 그런데 올리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거죠. 네. 자신이 남의 집을 터는데 이용당할 뻔했어요. 네. 근데 그걸 알고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운명이라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아, 올리버는 정말 독특하고 남다른 아이인 거네요. 그럼 결국 올리버의 이러한 남다름이 다른 결론을 만든다는 얘기?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페이긴이 교수형에 처해지고 나머지 악당들도 퇴장하고 올리버는 유일한 가족인 이모도 찾고요. 그리고 유산도 상속받고 또 브라운 로우 씨의 양아들로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답니다. 마침내 해피엔딩을 맞는 건데요. 에이,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올리버를 도왔던 그 착한 낸시. 그 낸시는 선생님 결국 죽잖아요. 착한 사람들이 늘 행복해지는 거는 아니에요. 아, 슬프게도 그렇죠. 네. 하지만 올리버와 낸시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낸시는 어린 시절 올리버만큼 악한 일을 단호하게 뿌리치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도 인정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많은 경우 선악이 분명하지 않고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옳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올리버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매 순간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는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 또 올리버는 그 자존감뿐만 아니라 자기가 찾은 행복이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올리버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모두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자신도 쭉 노력하는 그런 네, 일을 하겠죠.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네. 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